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시장을 예리하게 읽으시는 분이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자주 오십시오. 왜 안 오십니까? 아, 예. 네. 장이 정말 우리 시장에서 오래 있었지만 그죠? 이런 역대급 장을 참 봅니다. 그죠? 뭐 엄청난 상승세이고 또 최근에는 변동성도 장난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네. 시장 지수를 계속 경신 안고 올라온 네. 시장이죠.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5,3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작년 4월에 2,400포인트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지수가. 더블을 넘게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런데 사실 올라올 만한 이유들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상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 시장에 그동안 저평가받던 요소들을 상당히 만회시키는 그런 이제 법률적인 흐름 부분도 진행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이 실적이 어마무시하죠.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수급적인 요건이나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5,000포인트 이상이 크게 무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죠. 네. 정말 그죠? 네. 말씀하신 이유들이 충분히 되긴 되지만 그래 한 올해 4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심 그죠? 네. 근데 5천 이렇게 빨리 오고 그 이후로 가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좀 중요하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실적이 좋은 쪽이 네. 반도체니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조선이나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런 쪽은 국가 기관 산업이면서 실적도 양호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워낙 펀드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가운데에 개인들의 ETF 쪽 매수세가 지속되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 2024년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링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실적이 좀 다소 못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레벨업이 좀 되는 그래서 순환 흐름이 정도가 형성되는 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 부분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시장 아까 그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과열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열을 변동성 높은 부분으로 이제 하루 이틀 급등했다가 또 하루 이틀 급락하고 이러면서 오늘과 같은 2월 9일 장세도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라요. 그죠? 그리고 또 떨어질 땐 또 대부분의 업종이 다 떨어지고 이런 이제 이 프로그램과 또 이 패시브성 자금 부분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보다 오히려 지수 연관성이 높은 쪽 라인 부분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고 또 우리가 2,500포인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가 1, 2% 정도 위아래에 움직였다면 이제 지수가 더블이 돼 버렸으니까 지수 자체도 2, 4% 움직이는 게 아주 기본인 그런 흐름들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난 그 예탁금과 실적과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경험상 보면 세상 좋을 때 계속 좋았냐 또 이제 덜컹덜컹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우려가 되는 요인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AI 버블론도 그렇고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도 그렇고 트럼프가 또 지금 중간선거가 어려우니까 별 이상한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AI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많았습니다만 AI 버블론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늘었다가 또 어제는 이제 젠스랑이 좀 잠재하고 그러죠. 네. 이런 최근의 그 흐름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사실 우리 시장이 조정받던 2023년과 2024년 이때 이제 우리 시장은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하는 증액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근거가 2024년에는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65% 정도로 평균적으로 좋았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2025년에는 33% 그리고 올해는 18% 정도로 그 순이익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사실 작년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75% 상승할 때 미국 시장은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올해도 우리 시장이 1월 달 뭐 급등할 때 네. 미국 시장이 별로 오르지 못한 요인이 이 미국 시장의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 부분들이 순이익 증가율이 다소 더뎌졌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크게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또 이 부분이 나아지려면 2027년에는 다소 나아지니까 그러면 올해 어떤 사안들이 미국 시장에 진행되었을 때 미국 시장이 좋아질 것이냐. 사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 시장의 서학개미들, 우리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일정 정도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시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으로 가던 자금 부분이 일정 정도 한국으로 회귀하거나 회귀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장으로 갈 부분이 우리 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정체된 현상 흐름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 보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케빈 오시 차기 지명자가 네. 지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나스닥이 다소 좀 그렇죠. 불안한 흐름을 출렁거렸죠. 보여줬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시장의 이 케빈 오시가 매파냐라고 봤을 때 절대 매파가 아닙니다. 사실 그 케빈 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준 의장이 8년 만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박사 학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명한 거는 나름대로 트럼프하고 교감을 통해서 금리 통화 정책을 좀 잘 조화롭게 해보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보죠. 전혀 말을 안 듣고 그 지금도 파월 연준 의장의 수사를 하니 많이 그리고 사실 5월달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인데 그죠? 실질적으로 연준 의원 이사 만기는 28년까지. 28년 아니에요? 2027년 1월까지. 예. 예. 그러니까 뻗어기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그 의장이 바뀌더라도 교체가 되더라도 그 안에 내부적인 그 실질적으로 금리와 연관돼서 입김이 센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4대3 정도로 파월 쪽 라인 부분이 우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담감하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될 때마다 사실 그 뭡니까 1979년도 볼코 볼코 때는 오일 쇼크가 왔고 네. 그리고 그린스펀 때는 블랙먼데이 87년 블랙먼데이가 왔고 그리고 2006년 2014년 이 버냉킬 때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고 그리고 옐런 때는 중국발 침체 그리고 파월 때는 2020년 팬데믹이 왔고 과거 연준 의장 때마다 위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의장이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 교체된 해나 그 한 2년 정도 안에 이렇게 좀 큰일이 있었다. 이런 이제 부담감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이 케빈 오시가 사실 그 최연소 연준 이사였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매파적 성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케빈 오시가 에스티로더 가문가의 그 사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티로더 그리고 로널드 로더의 두 딸이 있는데 둘째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로널드 로더하고 트럼프하고는 50년 지기로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둘째 사위 대릴 사위이면서 에스티로더의 가의 대릴 사위이면서 그 로널드 로더하고 엄청난 교감을 갖고 있는 사위인데 그러면
트럼프하고 얼마나 가까울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네. 그죠? 거기다 또 에스티 로더가 그린란드에 이미 물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뭐 사실 그린란드 뭐 먹겠다 했는데 뭐 유럽에서 뭐 반대한다 뭐 하더니 지금 다 트럼프 의도대로 됐잖아요. 사실 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삼키는 이유도 거기 북극 항로 그리고 그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한 그 미국의 국익 확대 이 부분인데 여튼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그러면 왜 지금 사실 트럼프 처음만 해도 증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렇죠. 요 근래에는 조금 시장에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미국은 11월 3일 날 중간선거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공화당 안방 지역에서도 뭐 보궐선거가 패했다. 민주당이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언론은 조금 과학 포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대구 경남 지역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뭐 거기에도 사실 뭐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의 당선 부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의 지지율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93%가 넘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이제 선거를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1년 전에 2년 전에 잘하고 못한 거는 사실 선거 투표 지금 투표하는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임박해서 그죠? 예. 6개월 내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부분이 투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물론 이제 강성 지지자나 이런 부분은 좀 틀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이 연준 의장의 교체 시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FOMC에 관여하는 타이밍이 6월입니다. 6월 17일 FOMC부터. 그러니까 1사분기 부분에 있어서 그죠? 1사분기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에 대한 악재들을 해소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영자가 생기면 기업들이 이제 빅베스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미국 시장의 대내적 대외적 악재 요인들을 1사분기에 해소하고 이제 2사분기부터는 그죠? 중간선거를 위해서 연준 의장의 교체가 잘 되면 그때부터 재정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또 돈을 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1사분기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그죠? 6월 지방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퇴직연금도 기금화하겠다. 이런 이제 수급적인 밑받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면 6월까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강세 흐름,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이제 흐름들도 우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영향받는 우리 시장 강세로는 보셨는데 강세로를 안 볼 이유가 없는 게 워낙 강하니까. 근데 너무 속도 빠르지 않아요 지금? 네. 속도가 네. 빠른 부분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기업들의 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그렇죠. 뭐 DDR4나 DDR5나 뭐 네. DRAM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리라고 뭐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솔직히 HBM 쪽은 강세로 봤지만 그렇죠. DRAM 쪽이 이렇게 그렇죠. 작년 9월부터 뭐 폭등하리라고 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DRAM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하니까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고 그죠? 이 부분이 쉽게 가시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제 사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나스닥은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 박살이 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AI 그렇다고 투자 안 하면 되나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AI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미국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 잘 나가는 AI 기업들은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아마존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생존이니까. 생존. 누가 성공을 하는지 누가 실패할지 모르지만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거기에 성공할지 안 할지를 관여할 이유가 없는 우리나라 HBM 공급하고 또 D램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소위 꽃놀이패라고. 네, 그죠. 네. 누가 잘 나가든 네. 누가 못 나가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관세를 4월부터 이제 관세 전쟁이 나타나면서 작년 4월, 5월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화장품 할 거 없이 대부분 실적이 양호하게 매출 증가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상황.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사실 작년 4월 9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였었는데 3,000포인트 구간을 올라올 때는 사실 신정부의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PBR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저평가돼 있었던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새로운 정부는 만약에 그죠? PBR 0.5배 이하다. 그러면 0.8배까지 안 올리면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여타 인도나 중국보다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대만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부분이 금융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이제 3,000P가 올라왔고 또 6월 달 3,000P에서 4,000P, 10월 달 4,000P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증가 이게 이제 반도체 단일 엔진으로 4,000P를 올라왔고 거기서 이제 4,000P에서 10월부터 12월 24일 부분까지 다소 2달 동안 박스권 지수 정체가 있다가 다시 이제 12월 말부터 1월, 2월 반도체 산업재 거기다가 이제 아틀라스 2016 CS를 계기로 해서 아틀라스 로봇 이 현대차의 약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일부 PER 관련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5,000포인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상황도 좋아. 거기다가 펀드와 관련된 부분도 수급적인 요인도 한번 보게 되면 펀드 순 자산이 지금 1,300조인데 18년 만에 최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식형 펀드가 2024년 133조에서 2025년 236조로 주식형 수익 펀드 부분도 수급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ETF 쪽으로도 ETF가 요즘은 더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엄청나게 그렇죠. 들어오고 네. 있고 고객 기탁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 50조, 60조에서 움직이던 고객 기탁금이 일단 이제 시가총액이 4,800조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객 기탁금이 느는 건 당연한데 그런 이제 수급적 요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속도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 속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년 이제 이게 마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그 9월에서 10월 달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한 2달 동안 쉰 것처럼 요번에도 2달 동안 좀 쉴 만한 구간에 왔는데 지수상으로는 그죠? 5,300포인트면 그 정도에 왔는데
이게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수를 계속 경신하는 것처럼 그죠? 항상 추석 연휴나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거를 맞아요.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 예. 그죠?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속도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줄이라고 하기가 워낙 강하니까 그죠. 그리고 팔면 이제 또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전처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쨌든 뭐 PR이나 PBR이 높아져서 부담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밸류가 그렇게 따라서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밸류 부담이.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개인 투자가분들이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분들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야 종합주가지수가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2,500포인트인데 지금 앞자리가 5자야. 그렇죠. 그러면 PER, 뭐 10배에서 PBR 뭐 이게 20배 막 됐겠네. 너무 올라가서 고평가이지 않겠느냐라고 음.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지금 5,000포인트 돌파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PER로는 10배가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봐서 뭐 주요 또 거기다가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또 조방원전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 영업이익 증가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PER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죠? 예. 반도체나 뭐 일부 업종이 뭐 반도체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익 빼버리면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쏠림은 맞는데 그러면 뭐 탁월하게 자라는 두 친구들 없고 그냥 다 고만고만하다. 그럼 뭐 사실은 밸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이제 네. 거기서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게 의문점이라기보다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그렇죠. 네.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은 우리나라 과거 흐름으로 보게 되면 PER을 좀 낮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원체 성장 흐름이 세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도 뭐 올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50조냐 뭐 160조냐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150조, 160조 나오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가량이거든요. 1,000조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해에 150조 씹어오는 회사가 1,000조면 이거는 비싼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코스닥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그만큼의 영업이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아까 코스피 전체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PER로 보게 되면 10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28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코스닥은 이제 성장성인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높게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 28배는 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코스피 5천위원회에서 코스닥 3천.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네. 뭐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이제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 버블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주의 깊게 맞아요. 보시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워낙 장이 강하니까 네, 코스피 5천 할 때 안 믿었던 분들이 가니까 코스닥 3천 할 때 코스피 3천 얘기할 때 그건 아니잖아고 아무도 못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려할 것들이 있다. 물론 이제 뭐 지구식을 처음 하고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은 꼰대들끼리 하시고 우리는 갑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걸 무시는 또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네, 그러면 요 섹션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2월 들어서 변동성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한 달에 어떤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강세 마인드에서 2월의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죠? 사실 2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코스피 뭐 이
대형 우량주라고 하는 쪽,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고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떨어지면 싸요. 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죠? 올라갈 때 사고 싶고. 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급락할 때 네. 보게 되면 뭐 그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오늘은 또 이제 월요일 네. 이익 차익 실현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개인이 그죠? 일반 개인일까 또 뭐 진짜 돈 있는 개인일까는 이제 이후의 문제라고 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야 될 부분은 그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지속되면 코스피 레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 종목이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금 과열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차라리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물리는 게 나은 쪽 라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가 다 났고, 그죠? 그러면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다시 뭐 여기서 좀 올랐다 내렸다를 좀 반복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기간 조정도 견딜 수 있다면 이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저는 설 전에 매수를 더 해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일 때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흐름을 보였다면 이후 뭐 2, 4분기, 3, 4분기든 미국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일 때 오히려 우리 시장을 좀 조심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고, 섹터상은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시장이 가장 우세한 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이 좀 지연되면서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니 많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또 이런 관세 협상의 이런 이 부담, 이 부분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원자력 개정 뭐 이런 부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 우리가 뭐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법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형성된 부분이고, 결국은 우리 25% 맞으면 산업이 죽는데 결국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이파 관세 협상과 관련된 미국의 연방정부법원의 판결, 그게 이제 2월 20일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조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하고 MOU를 체결했고 우리는 특별법으로 이 국회를 통과시켜버리면 사실 변동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관세 협상이 관세 아니죠. 아이파,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과가 유연이다라고 나오면 조금 이렇게 해볼 만 하잖아요. 개정을.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오늘 이제 그 소위가 구성된 거 보게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쪽 부분이 다시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 전략하겠습니다. 조방원은 뭐 작년에 정말 주도주였고요, 그죠? 네, 올해도 그리고 이제 작년 상반기 확연한 주도주였고, 반도체가 주도주로 떠올랐습니다만 완전히 퇴장하지 않고 계속 그죠? 주도주 자리를 그래도 한켠 차지하고 있는데, 조방원 가운데 이제 조선이 좀 약합니다. 지금은. 네.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계 네, 뭐 거의 이제 조방 원전이 거의 이제 좀 정체된 시세를 움직이고 있죠. 특히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거기에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도 뭐 오늘 화려하게 좀 올라오긴 했었어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이 네 섹터의 특징이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시세를 엄청나게 낸 섹터입니다. 사실 제가
2024년 11월 19일 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가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반도체 이야기는 제가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봤었던 부분이 그때 이제 하나오션이 38,000원 부분이어서 거의 1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4배 정도 올라왔었던 조선 섹타죠. 그러니까 조선 쪽 다인이나 이런 쪽 다인 부분들이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불꽃 시세를 냈다가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밀려서 다소 이제 횡보하는 흐름들로 가는데 그 발단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다소 지연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우리 시장하고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투자해야 될 마스가라든지 원자력 개정 이런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는 흐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조선 쪽의 시세를 좀 정체시키고 있고 또 4,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하나오션이 뭐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34.8% 정도 적게 나왔고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선 쪽 라인분들이 4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예상치보다 뭐 예상치를 좀 높게 잡은 것도 있지만 실적이 조금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은 원체 작년 재작년 시세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서 연말에 상여금이라든지 특히 이제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 합병을 하면서 또 합병 보상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조정 보이는 타이밍이 조선 쪽 라인 부분에 매수 쪽 라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쪽이고 LNG선의 뭐 발주 이게 이제 조금 딜레이 됐었던 부분도 올해 계속 더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계속 아시지만 중국의 이 해군력 뭐 2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미국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스닥이 횡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세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뭡니까 헌팅턴 인걸스 그러니까 미국 조선소가 가장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주항공 쪽 라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뭐 헌팅턴 인걸스와 MOU를 체결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미국에 직접 투자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대장 하나오션 이런 부분들은 한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숨고르기가 조금 진행되는 거고 이후의 실적 부분들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아직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방 원전은 특별히 뭐 AI의 트렌드 이런 것이지만 대미 투자 그죠? 예.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또 제일 처음에 주목받은 건 조선이잖아요, 그죠? 예. 한국 배가 필요해 그러면서 여기서 트럼프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쉬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네.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네. 제가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그렇죠. 증가시켰잖아요. 네. 거기에서 해군력 쪽 네. 이쪽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멈춰 있는 부분. 또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하고 이 낙폭과대 순환 쪽 라인 부분이 반등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2, 3년 상승했었던 섹터 부분들은 다소 좀 정체 흐름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게요. 그다음에 조선은 얘기했고, 네. 방사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요, 그다음에 수주, 어디 요즘 뭐 우주항공까지 조선 방산이랑 우주항공 엮어가는데 우주항공은 뭐 스페이스X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산 쪽은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괜찮은 자리인가요? 사실 이제 그 방산 쪽 부분이 그 수출액으로 보게 되면 2022년 173억 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가 2025년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LIG 넥스원의 그 실적이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여타 방산주까지 좀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동안 계속 시세를 내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미국은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는데 조선 쪽 라인하고 또 이 첨단 산업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공격 무기 그런데 이제 재래식 사실은 우리 쪽은 그렇죠. 좀 재래식적인 그렇죠. 부분이 그러네요. 크죠. 네. 이제 그런 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서방 국가에서는 뭐 우리나라 기술력이 가성비 대비 가장 좋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게 되면 이 방산 쪽도 지금은 숨고르기지 하락을 하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은 살짝 고민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부터 해가지고 사실 원전을 멈춰 세웠고 원전 업체들이 사실 거의 고사위기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원전을 국내에서는 계획된 거 짓는다고 하고 미국이 이제 원전에 러브콜을 하는데 미국은 뭐 웨스팅하우스나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자기 텃밭을 내주겠어요? 근데 지어달라고 하면 뭐 건설주 이런 게 하는 건가?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네. 뭐 현대건설 정도는 예. 괜찮다라고 보는데 예. 건설 자체 업황은 별로지만 그렇죠. 원전 쪽이 좋으니까. 원전은 뭐 우리나라가 사실 기후에너지부 장관 김성한 장관인가요? 네. 이 취임이 되면서 사실 환경론자였기 때문에 원전 쪽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인이었었는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 원전을 그런 투기, 이상한 하는 시각으로 거. 보지 말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원전에 대한 이 찬성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원전 부활은 사실 원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이 지금 AI 때문에 전력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비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전력이 필요로 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의 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다면 원전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웨스팅하우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계나 이런 쪽은 미국이 가장 앞섭니다. 그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강점은 제조업이죠.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도 제조를 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자동차 조선, 네. 이 원전도 역시 시공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뭐 설계 쪽은 미국이 맞다 하더라도 그 시공하는 쪽 라인은 뭐 프랑스를 믿을 겁니까? 뭐 그렇죠. 이제 다른 여타 나라보다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 대미투자 특별법이 좀 지연되는 와중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빨리 급하게 필요로 한 부분이 원전 건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원전 쪽 거기다가 지금 일본도 지금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민당이 개헌선 확보하면서 3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텐데 거기서 대미투자 특별법 대미투자 1호 이제 투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스터빈, 뭐 원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필요로 한 부분,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거. 그게 원전과 저는 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원전은 뭐 한전기술이든 또 한국전력이든 두산에너빌리티, 뭐 가스터빈을 한 쪽도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이나 또 BHI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흐름까지 맞는다면 저는 40년 만에 맞은 원전의 최대 기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눌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의미 하나하나를 그렇게 막 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원전주 좋게 보시는군요. 마지막으로 뭐 조방 원전이니까 전력기기까지 하고 이제 요 섹터 마무리. 전력기기 쪽도 쉬는 것 같으면서 그죠? 또 오늘은 또 뭐 엄청 불을 뿜었습니다. 네.
여기도 밸류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밸류는 부담이 있죠. 밸류 부담보다는 네. 이제 성장이 정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효성중공업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하지 못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전력이 계속 모자라서 지난번에 그 전력과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자체 마련하라 그리고 지금 미국은 지방선거 때문에 작년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지방선거 전에 물가를 낮추고 전기료를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전력원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원전은 시간 걸리니까 여타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전력원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전력기기도 계속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섹터 종목 부분에서 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X일렉트릭 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초고압 변압 발전기가 수출이 많이 되고 그 시세가 2, 3년이 났기 때문에 그 초고압 변압 발전기가 납품된 이후에 한 3, 4년 리드 타임을 갖고 배전기 쪽 라인 부분도 이 수요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HD 현대일렉 뭐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LS일렉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연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LS일렉트릭이 더 나은 시세를 내지 않을까. 저는 사실 HD 현대일렉을 41,200원부터 매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90만 원인데. 네. 예. 엄청나게 네. 올라왔죠. 그죠? 뭐 효성중 근데 HD 현대일렉은 2022년부터 꾸준하게 매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그 다음 요번 차례는 대형 쪽에서 LS일렉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이고. 반도체가 워낙 독주하다 보니까 누가 좀 페이스메이스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죠? 예. 그게 이제 뭐 조선이 되냐 방산이 되냐 하다가 지금은 사실 자동차가 그죠? 좀 예. 접근한 상황인데 반도체부터 얘기하면 일단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은 몸을 싣고 가자 이거죠? 네.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네. 그 시세를 낸 게 뭐 2023년부터 계속 이제 그 HBM과 연관돼서 시세를 좀 내고 있었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저점을 젖었었죠. 경신하고 예. 안 좋다가 네. 작년 이제 6, 7월 바닥을 만들고 9월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 4까지 그죠?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승하고 또 어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HBM4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탈락했다. 뭐 이런 이제 루머성 이야기도 나올 만큼 일단 HBM에서 하이닉스에 좀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뭐요? 경각심을 느끼고 이제 기술 개발에 그렇죠. 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으로 보면 사실 반도체만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도 크다. 그죠?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바일과 또 백색 가전 이런 쪽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흐름이어도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오르면 사실 올라가기 힘든 구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올해 생산할 디램 물량들은 벌써 완판이 다 됐다라는 부분 그것도 엄청난 그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보다 30-40%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다. 그만큼의 실적 흐름을 갖고 간다라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 부분들은 상당히 이후에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4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는 이제 뉴스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한적인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나온 이야기가 사실 중국이 그 창신 테크놀로지하고 양치 메모리가 이제 올해 IPO를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사실 부담이겠죠. 그렇죠. 중국 쪽 라인 부분은 작업자족을 그 저사양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자족을 할 거고 거기에 뭐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하고 중국 CX 그 창신맵 테크놀로지하고 우리 국내 메모리사의 이 기술 격차가 한 5년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은 그거보다 짧은 한 2, 3년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만약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오르잖아요. 네. 노트북, 핸드폰에 사실 반도체를 못 구해가지고 그죠? 가격이 네. 너무 오르는데 아니 뭐 노트북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지금 100만 원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반도체 값이 올라가지고 그거 해서 130만 원, 150만 원 받으면 소비자 부담 느끼잖아요. 중국산 쓰고 그죠? 100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사실 고사양이 아니면 그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IPO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증설 효과가 2년 후 정도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예전처럼 2017년, 2018년도에 그 반도체 호황일 때 증설 하다가 이제 뭐 사실 그렇죠. 가격이 다운돼서 네. 힘들었잖아요. 치킨 게임 해가지고 예.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봐서 지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의 이런 증설 소식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 반도체 수요를 보게 되면 반도체 수요 처가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노트북도 있고 네. 뭐 이 전장용도 스마트폰, 있고 가전 뭐 전혀 예.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사실. 그 이제 그런 가격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거다. 있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부담 요인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은 AI 때문에 좀 함몰돼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강한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섹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AI라는 산업이 원체 거대하게 물고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승 부분은 더 지속되더라도 가격의 상승 부분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그 수요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죠. 그리고 요번에 그 시장의 변화들이 또 특이한 게 옛날에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올라요. 그래서 네. 먼저 오르지만 얌전하게 오르고 뒤따라서 소부장들이 막 시세를 그냥 네. 엄청 내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뭐 삼전닉스가 시세 자체를 확 뽑아버리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소부장은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전닉스 쪽으로 소위 투탑 쪽으로 반도체를 중심축으로 주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대형주 쪽은 대형주를 우량주를 매수하시는 분, 네.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이신 분들은 그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네.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랜 경험이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부장을 이용하시는 주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사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또 가파르게 오르지만 그죠? 또 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없죠. 이제 초보 투자가분들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세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못 팔게 되면 실적 때문에 또 부러질 수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2025년 실적이 좀 괜찮고 2026년에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근데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밸류 자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이 코스닥 150으로 ETF로 그렇죠. 자금이 네, 들어오게 맞아요. 되면 네. 그 순서대로 또 ETF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종목의 비중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기판 쪽, 네.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쪽 라인하고 또 EUV 그 블랙 마스크 쪽에 SNS 텍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기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SK 하이닉스를 사야 돼요. 그러면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같이 사면 돼 이랬는데 네. 근데 솔직히 지금은 또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물밑 경쟁 업계 변화가 사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일부는 보도가 되고 일부는 보도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그런 점에 당장이 아니라 다 좋죠, 다 좋은데 조금의 이제 뭐 미래를 보거나 어떤 변화들을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삼전이나 하이닉스 가운데 전 하나만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삼성전자 사고 네. 싶습니다. 네, 답을 다, 그 한마디의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막 올라갈 때 흥분해서 하지 말라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단타 치고 팔 게 아니면 지난번처럼 요번에 사이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음봉 떨어질 때마다 산 분들이 다 위너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틀 음봉이면 네. 무조건 사면 되는 그러니까요. 흐름이었죠. 네. 그게 이제 주도주가 뭐 우리 김기수 대표님이 사실 주도주의 대가잖아요. 근데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고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세상 이거 주식시장에 많은 그 강세장은 주도주와 함께 가는데 그게 이렇게 100% 선명한 적은 없다. 주도주 하면서 아닌 것 같고 막 경쟁자도 떠오르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제 개인적으로 워낙 선명한 주도주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 자동차 얘기까지 그럼 요 우리 주제에서 좀 얘기할게요. 자동차는 현대차가 그야말로 이제 이 로봇 모멘텀으로 그죠? CES부터 해서 막 불을 뿜고 왔습니다. 그리고 좀 쉬는데 현대차의 미래, 현대차 밸류체인들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자동차를 매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CES 2016에서 그 아틀라스의 네. 그 뭐 수상하고 하면서 이제 난리 브루스를 쳤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로봇 관련주 부분들이 뭐 로봇이 우리 뭐 미래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라는 건 분명한데 우리나라 그 기존 로봇 그 산업용 로봇이든 뭐 이런 수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뭐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글로벌이 이렇게 착 정말 경쟁력이 확실한 기업들이 국내에 있느냐, 그 항상 그게 고민이잖아요. 예, 그게 고민이죠. 네네. 그러니까 미래 성장 섹터는 분명한데 네. 그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뭔가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인데 주가는 또 계속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로봇이 거의 이제 시세가 마무리될 부분에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로봇 네. 부분을 재점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트 오브 CES 2016 수상을 하면서 2026년 현대차 미 공장의 실증 테스트를 하고 27년에 양산하고 28년에 이제 물리 작업에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조는 현대차가 하지만 두뇌는 엔비디아 칩 그리고 출원 모델은 구글 딥마인드 뭐 이걸 이용을 하는데 조금 이제 뭐 자동차로 보게 되면 사실 자동차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자동차 쪽으로만 봤을 때는 없었던 관세가 이제 15%가 됐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없었고 일본이 조금 있었던 그렇죠. 부분인데 네. 이제 15%로 똑같아요. 동가 그렇죠. 되면서 다소 이제 부담일 수 있는데 지금 올라온 부분은 이 로봇 쪽 부분 때문에 시세를 낸 상황이어서 사실 자동차로 보면 무조건 매도할 만한 가격 라인에 왔는데 이 로봇 쪽에 대한 성장 부분을 시장이 너무 이제 그 여러 같이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쪽 위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자동차 쪽은 애매하죠. 예, 네. 제가 솔직히 뭐 사실아 말라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왜 우리 방송에 오실 때도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홍상 좀 예. 굉장히 좋게 봤잖아요. 네, 그죠? 그 그리고 현대 사실 오토에버를 좋게 그 사실 좀 기간조 좀 고생도 예. 했고 포텐이 한번 터지니까 그죠. 예. 예. 이제 사실 현대 오토웨이브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진 못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연관 흐름들로 보게 되면 현대 오토웨이브가 가장 나으니까 또 국내 전체 기업으로 봐도 자율주행과 연관돼서 현대 오토웨이브가 가장 나으니까 그 성장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탐구, 발굴 이런 거 하면서도 김기수 대표님의 이제 기저에 끄르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그죠? 예, 실적이죠. 실적주의자의 실적주의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실적에 근거해서 소위 이제 뭐 우리가 뭐 순서도 같은 데서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기준을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혼자 이제 매매를 음. 하고 개인 투자를 할 때는 실적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 흐름 부분들을 그쵸. 함께 병행해가면서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뭐 고객들과 함께 매매를 할 때는 실적이 없는 종목이 그렇죠. 들어갔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네. 할 말이 이야기할 그렇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네. 근데 이 로봇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옵티머스 아시죠? 그죠? 테슬라의 네, 네. 옵티머스가 약 3,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지금 아틀라스가 한 2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양산을 해서 뭐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들은 다 같이 내려올 텐데 그러면 지금 뭐 아틀라스가 사실 옵티머스보다 뭐 최대 운반 능력이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들 수 있고 뭐 한 그런 매력은 있고 중국 유니트리보다도 그런 매력은 있는데 이 가격의 이 갭을 그죠? 이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냈을 때 야, 2억 원 내고 3, 4천만 원짜리 2억 원짜리 이랬을 때의 경쟁력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아틀라스가 향후에 3만 대를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이것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의 성장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하지만 자동차 이 본연의 사업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가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25% 추가적인 관세 뭐 이런 미국 이야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다시 리바운딩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뭐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고민거리죠.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사실 어려운 구간을 지금 몇 년 동안 지나가는 중이고 그죠? 뭐 계속 악재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계약 해지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주가는 뭐 이제 악재 나올 것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더 나빠질 게 없다. 네. 뭐 이렇게 네. 보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공매도 쳤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네. 사실 많이 떨어졌죠. 2022년 7월 26일 날 고점 형성하고 나서는 계속 내려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캐짐 영향 그러면서 그 뭡니까 뭐 LNF가 테슬라 양극재 공급 규모도 뭐 이게 거의 감액됐고 거의 취소고 수준이죠. 네. 뭐 LG 엔솔도 그죠. 포대 뭐 네. 해가지고 네. 13조 5천억 계약 취소 뭐 해서 안 좋은 악재의 연속이었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좀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2차 전지가 악재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반등과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서방 지역의 이 마켓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그 선인 건 분명한데 요거를 조금 폭을 넓혀서 트럼프의 중간 선거 이 공화당 쪽이 이기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약진해서 상하원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거든요.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 한 게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였잖아요. 그러니까 반환경 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정책의 흐름 부분이 바뀔 수 있는 징조를 갖는 건 이번 중간선거일 부분이다라는 거죠. 정책적 변화. 그러니까 그런 규제 이런 친환경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좀 더 나은 흐름이 전개가 되려면 그게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이번 4사분기 실적이 발표 나왔을 때 LG엔솔 영업 손실 1220억 그리고 삼성 SDI 2992억 영업 손실, SK온 4414억 영업 손실. 그러면 그 셋 중에는 그나마 SK온은 빼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완성셀 쪽에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재 3사 쪽에서는 그나마 에코프로비엠이 영업 이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에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으니까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굳이 할 거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선택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전부 다 좋은 건 아니고 사실 요 근래 보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의 이 뭡니까? 그 보유 주식 증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급등하는 경우도 막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해도 캐즘 이 한파가 가장 안 좋은 부분에서 되돌아 나오긴 하지만 주식은 항상 선택인데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이어서 조금 올라간다 하는데 다른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렇죠. 네. 굳이 2차 전지를 선택할 이유는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뭐 아까 LG엔솔하고 그나마 삼성 SDI 부분이 나은데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있고 뭐 그래서 내가 그런 쪽의 성장을 보고 결정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서 가야지 그냥 시세 보고 2차 전지가 좋으니까 사고 뭐 안 맞아요. 좋으니까 네. 팔고 이런 부분들로 바라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러기에는 뭐 더 좋은 주식들이 예. 엄청 많은 거죠. 우리 뭐 김기수 더스트 주식 더스트인데 그죠? 예. 더 좋은 주식이 많은 거고. 근데 최근에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사실은 이것도 로봇 모멘텀으로 그 전에 사실은 뭐 전기차나 EV는 어렵고 ESS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또 AI에서 데이터 센터 그죠? 네, 그 그 부분이 기대감이 있다가 맞아요. 사실은 또 이제 작년 연말부터 나온 네. 이야기 중에 중국이 네. 이 배터리하고 태양광하고 이쪽에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수출 보조금 그죠? 그거를 이제 올해 4월부터 폐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일정 정도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로봇과 로봇. 관련된 부분. 로봇의 2차 전지의 그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선 사실은 실체보다는 약간 기대감이 앞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기대감이죠. 네, 네. 근데 사실 주식은 기대감 없으면 꽝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성장에 대한 맞아요. 기대감이 있어야 네. 가격이 이제 그 프리미엄을 주니까. 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시하셔야 될 부분 중에 ESS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데 지금 2022년까지 배터리 수요 중에 7% ESS 시장이. 그러니까 ESS 시장만으로는 이 전체적인 펀더멘털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수요의 1%도 안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업계의 중론인데 네. 물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특히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타당하고 저도 거기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큰 배터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 하이니켈 양극재 에너지 밀도가 높은 4680 같은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움직여야 되고 또 충전 24시간 일을 시키고 뭐 이러려면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죠. 충전 횟수가 늘어나면 이제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니까 교체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하는기 때문에 그죠? 로봇이 많이 팔리면 배터리도 많이 팔린다. 맞는데 그 전체 배터리 이 수요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이걸로 펀더멘털이 확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100% 동의해요. 주식은 뭐 다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할 때가 제일 세죠. 제가 농담으로 대감님 중에 제일 높은 대감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기대감님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기대감은 이제 올랐다가 이제 그 이런 심리가 식으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기대감 플러스 실적까지 더 붙어간다. 네. 그럼 대박이죠. 그게 반도체인 거고 네, 지금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우주항공 얘기 앞서 조금 못하신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 조금 더 할게요. 사실 우주항공이 제가 아까 이제 뭐 방산 얘기하면서 스페이스X 모멘텀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뭐 그것도 있고 최근에 또 뭐 우주를 결국 가게 되면 에너지원에 대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 태양광 얘기도 막 했었고 그죠. 네,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이제 그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태양광 우주에 이제 네.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뭐 우주를 그러니까, 예. 한다. 이제 사실 저는 스페이스 X 상장하는 뻥튀기의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가 상장 목표 시기가 6월 7월인데 지금 예상 기업 가치가 뭐 한 1,800조 원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미래에셋증권이 그렇죠.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실적 요번에 네. 그게 반영이 되면서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 24일부터 제가 이제 작년 12월 24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게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방산업체 중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가장 그 우주 있죠. 뭐 레이더, 뭐 지휘 체계, 그래서 네. 하나 시스템, 또 하나 시스템이 인수한 세트랙 아이, 그 세트랙 아이하고 비슷하게 코스닥에서 견주는 인공위성, 뭐 위성 안테나 뭐 이런 쪽에 인텔리아 테크,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조그만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12월 24일부터 두 달 동안 3배, 4배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주항공을 좋아한다.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내겠다? 네. 저는 네. 여기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기다려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물론 우주항공이 앞으로 더 개발될 건 분명합니다. 그죠? 또 이 하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발사체 쪽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관돼 있고, 또 연료 쪽에서는 현대 로템도 관여가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이 그 속도에 비해서 스페이스X 상장한다는 그 기대감 함께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온 부분, 항상 개인 투자가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세를 보다가 딱 접근해서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한두 달 진행되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시세를 어느 선에서 마치고 나와서 기다릴 거냐고 중장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우주항공 쪽을 매수하는 건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쪽이 더 낫다. 여기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이 상장 목표 시기가 스페이스X가 6월 7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우주항공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시세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 네, 오늘 최근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네, 또 이제 김기수 대표님의 철학을 듣는 거죠. 뭐 좋은 거 아는데, 네, 뭐 이제 또 고점에서 하면 결국엔 사는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타이밍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